살아있는 땅 위에서는 늘 잡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농약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논에서 가장 흔한 잡초인 피는 원치 않는 곳에서 자라나 논을 점령하고 이제는 제초제도 듣지 않는 농사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제초제를 치기에 되면은 모두 방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설포니루그렉 제초제를 6년 내지 7년 정도 계속 연영하다 보니까 이 제초제에 저항성을 띤 잡초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잡초는 대략 400종, 그중 논잡초는 100여 종에 이릅니다. 이동성이 좋고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어서 끊임없이 뽑고 매고 약재를 뿌려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량을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잡초 종자가 농약의 내성을 가지면서 우리 농토를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지역별로 다른 종자가 생겨나 방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항성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연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한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드넓은 호수. 미얀마 동북지역 낭쉐에는 해발 900m 높이에 자리한 일레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토마토 수경 재배 농장은 지금 박테리아로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살충제와 화학비료의 내성이 생긴 토마토는 박테리아의 공격에 속수무책. 덜 익고 맛도 안 들어 제대로 된 수확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잔잔한 일레호수의 풍요를 앗아가버린 박테리아의 공격.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든 식물은 땅의 뿌리를 받고 땅의 영양분으로 삽니다. 한 평 정도의 흙에 적어도 5억 마리의 생명을 품고 있으니 흙은 무생명들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미생물과 미네랄이 포함된 흙. 흙이 건강해야 식물도 건강합니다. 충분한 햇볕과 좋은 미생물을 먹고 자란 건강한 식물은 정성을 다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명 백화점에 납품되는 사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로 키운 안심 먹거리라 비싼 값으로 팔려나갑니다. 맛있는 친환경 유기농 사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1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미생물 연구를 시작한 흑살림 토종 미생물 연구소. 다양한 미생물을 연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광합성 미생물로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까지 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미생물은 작물에 달라붙어 즙을 빨아먹는 각종 해충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흙과 공생하면서 각종 농사에서 땅심을 길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흙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흙 속에는 이제 미생물도 있지만은 소동물들이 이제 수없이 살아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농업은 주로 이제 흙과 관계없이 그냥 바로 화학 비료를 주고 또 이제 병이 오면 이제 화학 농약을 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흙과 미생물의 관계라는 것은 흙 속에 이제 퇴비를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유기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기물들에 의해서 이제 미생물이 분해하고,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제 흙 속에 많이 이스모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좋은 흙이 되고, 흙 속에 이제 그런 그 지렁이라든지 좋은 소동물과 미생물들이 서로 공생하면서 좋은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죠. 지난 6월 전남대 친환경연구소는 캄보디아의 민체대학과 농업 학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And this is in the east, it's the border to Siem Reap.
And then this is actually the 어느 나라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Actually, I look at this map and 삼연작이 가능하지만 수확량이 낮은 캄보디아에서도 우리의 미생물 농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So if plant have some the chemicals on the leaves, 토양 1g당 최소 1억에서 100억 마리의 토착 미생물이 살아갑니다. 방제를 위해 뿌려야 하는 미생물의 양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no. 미생물들은 땅속 1m까지 오르내리며 땅속의 공기와 수분과 양분을 골고루 섞어주어 땅을 기름지게 해주죠. 하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만을 이용해 작물의 병을 방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바깥에 토양에 뿌렸을 때 원래 살고 있던 토착 미생물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배양된 미생물이 토양에서 살아남는 것이 관건. 키틴불의 미생물 농법은 해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야채의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합니다. Because of the GCM product is very modern technology for agriculture. And now our government have set the new policy. They want to export rice to to the world. Now our rice product, the yield is very low. So to choose the GCM for apply for our rice production in Cambodia, I think it is the right decision. It's been the very clever choice. 키틴불의 미생물 농법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미생물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손쉽게 땅을 살릴 수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농약과 제초제 없이 흙과 생물이 공생하는 농사,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생물 농법을 연구하고 있는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배춧잎에 붙은 진딧물에 미생물 처리를 하고 12시간이 경과한 후 깨끗해진 잎을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인간의 몸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방제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흙 속에 사는 여러 가지 미생물 실험이 한창인 연구실. 미생물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산소를 공급해 좀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만듭니다. 종균을 만들어 대량 배양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각종 해충이나 해충의 알은 키틴, 젤라틴 성분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해충을 죽이기 위해 키틴분의 미생물이 사용됩니다. 식물 뿌리에 기생하는 선충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던 선충들이 키틴분의 미생물의 공격을 받고 24시간이 경과하자 활동을 멈추게 되고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곰팡이도 키틴분의 미생물 쪽으로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땅속에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we should report this one in some journals. Yes, I understand. Okay? Yes. Okay. Take very clearly this picture. Yes. 이 미생물이 대량 배양되는 동안 이 미생물들은 많은 대사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대사물질은 식물 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식물은 매우 건강하게 농약이 없이 또는 아주 적은 농약으로 우리는 아주 안전한 농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키틴을 분해하고 해충의 알의 표피인 젤라틴까지 분해하는 땅속의 숨은 일꾼. 이 미생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볼까요? 땅속으로 들어간 미생물은 직접 선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뿌리에 흡수돼 여러 대사물질들을 만들어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젤라틴, 키틴분의 미생물은 식물의 잎에서도 작용합니다. 잎 표면에 병원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식물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젤라틴, 키틴분의 미생물이 식물의 성장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30일 된 호박에 각각 다른 처리를 합니다. 먼저 미생물 원액을 넣은 배양액과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비료액, 키틴분의 미생물이 월등합니다. 이런 호박은 식물 생장 촉진뿐만 아니라 이 면역 물질 같은 것도 생산을 해가지고 식물이 바이러스 침입을 받는다든지 환경 스트레스, 가뭄에도 이게 내성이 생깁니다. 식물의 면역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래서 호박도 더 단단하고 건강하고 수량이 높은 호박이 생산이 됩니다. GCM 원액, 즉 젤라틴, 키틴 미생물 원액에 성장에 필요한 여러 먹이와 환경을 만들어 대량 배양을 합니다. 전남 나주 공산농협에서는 전남대의 기술 지도를 받아 키틴분의 미생물을 대량으로 배양해 농가에 보급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키틴분의 미생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나주 공산의 한 마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곳 농가들은 지난해부터 농협에서 대량 배양한 키틴분의 미생물을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농민들도 눈에 보이는 효과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4회에 걸쳐 총 360톤의 키틴분의 미생물이 논에 뿌려졌습니다. 키틴분의 미생물 농법은 최근 들어 환경을 살리는 생산기술로 인정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잎도열병이나 목도열병, 이런 도열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키틴 미생물 농법을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도열병에 대한 굉장히 예방이 여기 현저하게 줄어들고 굉장히 잘 듣습니다. 키틴 미생물 농법을. 미생물은 벼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건강도 살렸습니다. 농부들이 지금 가장 농약하기가 힘든데 이 키틴 미생물로 해가지고 참 농약에 해방이 된 것 같고, 지난번 태풍에 이렇게 벼가 망가지고 했어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든든한 모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친환경 쌀은 나주 지역 초등학교 점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키틴분의 미생물 농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가의 장비 없이도 농가에서 손쉽게 배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미생물과 미생물의 영양소인 분말을 통에 넣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3일에서 5일간 배양하면 미생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한라봉 농장에서는 벌써 8년째 키틴분의 미생물을 직접 배양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한 달에 2번씩 키틴분의 미생물을 뿌리는데 다른 농장에 비해 작물의 성장도 2배 이상 빠르고 해충의 피해도 없습니다. 싱싱한 잎과 열매는 땅을 건강하게 변화시켜준 미생물 덕분입니다. 같은 3년생 나무인데 키틴분의 미생물을 사용한 쪽은 열매가 훨씬 크고 실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면 땅은 보답을 합니다.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주고 키틴분의 미생물을 꾸준히 사용했던 것이 이 농장의 성공 비결입니다. 노랑 물이 들면서 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무에는 지금 응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응애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엽록소가 없어지고 엷은 색깔로 변합니다. 그러나 키틴분의 미생물을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살포를 하고 관주를 하게 되면 모든 해충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병충해 방제 효과가 뛰어난 키틴분의 미생물 농법은 천연 식물 영양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키틴물의 미생물로 키워낸 과일은 맛과 당도가 뛰어나 시장에서도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신경식 씨는 억대 분홍의 꿈을 이뤘습니다. 김길용 교수가 8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키틴물의 미생물 농법은 2006년부터 북한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북한을 오가며 새로운 농법을 선보여 반신반의하던 평양의 농업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차츰 친환경 농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남아 국가들도 GCM 농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 방문했던 캄보디아의 농업 현장에서도 GCM 농법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So today, have a problem with the stem. So that's why I'm 넓은 농토에 비해 수확량이 떨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농법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비옥한 땅과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 황금의 땅이라 불리는 미얀마.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호 지역. 아직도 마차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합니다. 한반도의 3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자연이 내려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980년대까지 동남아 쌀 수출 1위 국가였던 미얀마. 오랜 군부 독재로 경제는 피폐해졌지만 10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모여 저마다의 전통을 간직한 채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인구의 63%는 이렇게 땀 흘려 손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넉넉한 햇살이 일레호수를 깨웁니다. 길이 100km, 폭은 최대 10km에 이르는 일레호수. 호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인타족은 매일 드넓은 호수를 가로지르며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합니다.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검은 빛을 띤 물고기, 이름은 뜰라비연.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물고기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수초를 건져 올립니다. 수초는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지만 토마토 재배 농장으로 가면 귀한 거름으로 쓰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농장, 플로팅팜. 나무를 단단히 세우고 갈대로 나무 사이를 엮어 수초와 진흙을 덧발라 밭을 만들었습니다. 일레호수에만 5만여 농가가 토마토를 수경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마토가 곰팡이균이 감염돼 시들어가고 수확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잎이 점점 말라버리는 곰팡이 시드름병으로 수확할 수 없게 돼버린 토마토. 연작과 농약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5일에 한 번씩 농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가는 이유는 지금 곰팡이 감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주인은 지금 이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했는데 오히려 곰팡이는 자주 하는 이 농약에 의해서 오히려 저항성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오히려 작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밭을 살리기 위해 농약 대신 선택한 키틴분의 미생물.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 정도 수고점은 거뜬합니다. 배양한 키틴분의 미생물을 토마토에 살포합니다. 이곳에서는 키틴분의 미생물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케미컬သုံးတာနဲ့ GCN သုံးတာနဲ့ဘာကွာတော့မလို့ chemical သုံးထားတဲ့ဥစ္စာကဒီဘက်ကစိတ်ထားတဲ့ကောင်ကသူသုံးထားတဲ့ကုန်ကြစရိတ်ကတော်တော်လေးကိုများနေပြီသူကုန်ထားတဲ့စရိတ်ကဘယ်လောက်ရှိပြီတော့ဒီဘက်ကရှိပြီဆိုရင်3သိန်းခွဲရှိပြီကျွန်တော်တို့ GCN နဲ့သုံးတဲ့ကောင်က1000ပတ်ဝန်းကျင်လောက်ပဲကုန်ကြစရိတ်กว่าလေတော့ 올해 처음으로 GCM을 사용한 농민은 무척 만족스러워합니다. 잎과 뿌리가 튼튼해져 건강한 토마토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레호수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인타족 사람들은 대부분 수상가옥에서 대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합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그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은 지난 시절 우리의 삶과도 닿아 있습니다. 호수가 내어준 신선한 먹거리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입니다. 아껴둔 야자 열매를 따는 걸 보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라도 오는 모양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So to kill this disease, we sprayed. Okay, soil. Okay, if we have the 1 hectare soil. 이곳의 주민 대부분은 토마토와 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입니다. 모두 새로운 GCM 농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I know the chemical uses of the farmer in here. They use a lot. Salt is the waste of the water and harmful to the aquatic animals and also the not safe for products. So I want to try to develop our farmer and save our products. That's why I want to try import GCM to Myanmar. 키틴분의 미생물로 일레호수도 살리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토마토를 생산하길 기대해 봅니다. 미얀마를 대표하는 상업도시 양곤. 2005년까지 이곳은 미얀마의 수도였습니다. 높이 99m의 금빛탑 쉐다곤. 미얀마 제1의 불교 사원인 이곳은 미얀마인들에게 생전에 한 번은 찾아야 할 성지이기도 합니다. 국민 80% 이상이 불교도인 미얀마인들에게 종교와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양곤의 노천시장. 미얀마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끈기가 없는 훌훌 날아가는 인티카 계열의 쌀로 국수로 먹거나 볶음밥을 해서 먹습니다. 보들보들 가벼운 식감에 간편한 한 끼 식사로는 그만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인 해오 지역은 화훼 농사를 비롯해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농약에 박테리아가 내성을 가져 갈수록 농약 사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보호 장비도 없이 하루 종일 독한 약을 치는 작업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미얀마 농업의 어두운 현실을 봅니다. 감자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0일. 그동안 무려 15차례나 농약을 합니다. We grow potato, we have a lot of beds. And growing season, we grow the potato. At the time, we have the cutworm. Every farmer, they want to know how to protect the bacteria wilt. They know leaf blight, how to protect, how to spray. They will know. But bacteria wilt is they don't. Yeah, sure amount, yes. So you have to reduce the... It's very expensive. Expensive, but Yes. also the reduce, this is not good for the one. Yes, yes. Good. Not good.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키틴분해 미생물을 살포한 후 감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기 시즌은 현재 상태로서 우기 시즌은 별로 그 GCM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도 실험을 해봤는데 경기 시즌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2시즌인데 경기 시즌에 더 적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호 지역에서는 감자 수확량이 점점 떨어지고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미얀마에는 땅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키틴분해 미생물 농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습니다. We need to introduce our farmer how to make the organic farming system. Our farmer concerning only the how about the yield. Yield is important for them because of they need the high income, so they need the yield promotion. So if the technology is high, yield is better than here and now. So the farmer interest to growing the organic farming system near future, I think. 환경과 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 사고에 전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에서 벗어나 건강한 땅을 되찾는 미얀마의 밝은 농촌을 꿈꿔봅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정겨운 장성의 한 초등학교. 유치원생 11명, 초등학생 47명인 작은 학교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로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식탁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고기도 맛있고요. 상추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학생들에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 전라남도는 2003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 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부터 100% 친환경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제 친환경 단호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호박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쪄가지고 그 단호박 컵케이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고구마 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학교 뒷뜰에다가 텃밭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텃밭에서 생산된 고구마 순을 애들이 이제 채취해서 꺾은 거를 삶아서 오늘 점심시간에 제공하기 위해서 삶아 놓은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재배됐는지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됩니다. 익은 거 같은데? 학교 뒤뜰에 아이들이 직접 가꾼 텃밭은 또 하나의 교실이 되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먹거리의 소중함과 자연의 고마움을 배워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탕수수예요. 자, 올해 우리가 이거를 재배를 했는데, 자, 이거 먹어볼 사람 있어요? 텃밭 체험 활동은 급식 교육 중의 하나로 아이들은 씨를 뿌리고 거두면서 지역에서 나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농도인 전라남도에서도 그린 전남을 표방하고 친환경 농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의 61%는 전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덕분입니다. 5년 이상 유기농업을 해온 유기농 명인을 선정하고 10개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해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또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먹게 된다. 어려운 농업을 살리려면 친환경 농업으로 전라남도는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친환경 농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이 햇볕과 또 깨끗한 공기, 그리고 땅이라든가 물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처럼 앞으로 미래 산업, 농업을 갖고 가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친환경 농업을 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다. 이 지역 친환경 농업 1세대로 18년 전부터 오로지 친환경 농산물로만 승부해온 장성의 한 농장.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고집하고 유통체계를 개선시켜가면서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 전문 매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로 만든 빵은 수입밀에 비해 약간 거칠지만 구수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전남의 친환경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이 최고로 안전하다는,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갈 겁니다. 건강한 땅에서 나온 건강한 농산물, 내 몸에 이롭고 지구에 이롭고 또 환경에 이로운 겁니다. 서로 가져가고 그 시간 동안에 평동에서는 이거 속아서 판다가네 인부가. 한 3일 되면 지가 올라온단께 흙 털고. 이른 아침 전남 나주의 한 농촌 마을. 텃밭으로 가는 길은 걸음은 가벼워도 마음은 바쁩니다. 큰 놈 따고. 이게 애벌레 이렇게 된 거죠. 애벌레가 이렇게 생기는 거는 지금 살충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애벌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 먹은 게 꽤 많네요. 겉절이나 된장국을 해먹으면 그만인 솎아낸 무도 한 소쿠리 담습니다. 무 안 심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식들 다 갖다 주더라고요. 오락에서 가져가라고 하고. 좋아라 합니까? 가족들이 먹는 텃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과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언니네 텃밭. 무농약으로 제초제를 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원칙을 지켜갑니다. 11명의 여성 농민들이 매주 화요일이면 자신의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옵니다. 네. 아삭한 고추장아찌도 직접 담은 겁니다.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유정란입니다. 이 규모화돼서 농약 많이 치고
영양제 많이 하는 그런 농사는 저희가 먹기가 싫어요. 저희 자신부터도. 그래서 이제 치즈가 그래서 우리 텃밭에다가 우리 먹을 건 따로 재배하잖아요. 팔 것 말고는. 근데 그렇게 텃밭에서 조그맣게 50평, 뭐 100평, 뭐 크면 뭐 200평 넘어가는 그런 데다가 농약하지 않고 제초제하지 않는 좋은 농산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소비자에게도 주자.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땅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이렇게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땅들은 다 버려버리거든요. 농사 안 짓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그만 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같은 꾸러미 사업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주는 대로 믿고 받아먹으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없고 생산자는 정직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꾸러미는 주로 광주 지역으로 배달되고 얼음팩을 넣어 정성스럽게 포장한 것은 서울 등지로 배달됩니다. 오늘은 태풍 뒤끝이라 좀 부실하죠? 배달하는 게 힘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소비자분들이 우리가 아침에 신선하게 바로 뽑은 거 오후에 그냥 바로 갖다 드리는 거 그렇게 드시겠다. 신선한 거를 드실 수 있으셔서 직접 배달해 주는 게 참 보람이 있어요. 2명이 나눠서 꾸러미 상자 40개를 집집마다 배달하는데 꼬박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회원들 얼굴을 직접 대하고 만족해하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최대한 해왔는데 김치랑 깨랑 햇깨. 깨 잘 되니까 따가자가 있어요. 예, 깨. 이거는 뭐예요? 복숭아 잼인데 무농약으로 그 농사진 복숭아거든요. 복숭아도 잼 하시나 봐요. 예. 우린 물에다가 이렇게 죽이랑 고춧가루 풀고 막 이렇게 멸치 다신물로 예, 났나 봐요. 예, 이 국물이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시중에 비해서 너무 싸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주부 김민경 씨는 벌써 몇 년째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시골 친정집을 찾습니다. 배추 심으려고 그것만 좀 캔 거야. 매일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며 살지만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그냥 먹는 것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권 왜 3,000원? 그건 썩은단가. 성민아, 할아버지가 호박 시골에서 따오셨대. 호박찌개 해줄게. 은비 씨도 호박찌개 먹을 거야? 응, 먹을 거야. 알았어. 고마워. 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으면 돼. 이렇게. 내가 큰 거. 조금 있으면 고구마 캘 거니까 이거 이렇게 뜯어도 돼. 이렇게 뜯어버렸어. 괜찮아. 할아버지가 알아. 민경 씨가 안전한 밥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이들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엔 이걸로 맛있게 반찬해서 줄게. 반찬? 성민이가 어려서부터 아토피로 상당히 이제 가려운 거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도 시골에서 계시니까 먹거리로 좀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러셔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또 고생스럽지만 아버지가 뭐 해놓으셨다고 하면 달려와서 그냥 다 가져다가 있는 그대로 먹이다 보니까는 또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고생은 또 천천히 이것도 있었고 아이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고 땅의 고마움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귀합니다. 아니 완두콩 아니고 된장을 만드는 콩. 된장콩.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럼 갖고 가서 먹어라. 그럼 이거 따볼까? 따가지고 가서 먹어. 이거 엄마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먹었다? 그래도 응. 그래서 먹어도 돼. 흙도 엄마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그냥. 먹어봐 맛있어. 괜찮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김민경 씨네 집. 고사리 짧지? 은비 씨가 꺾은 고사리 짧아. 은비 씨는 위에만. 텃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채소들이 저녁 밥상에 올랐습니다. 난 고구마가 무슨 그 어느 밥상보다 건강한 최고의 밥상입니다. 유아 때부터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던 성민이. 가렵고 먹는 걸 좀 바꿨더니 다른 먹거리를 바꿨더니 이제 훨씬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훨씬 증상도 완화되고 약을 먹고 일시적이 완화됐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이랬던 것 악순환이었었는데 먹거리를 이제 차츰차츰 바꿔가면서는 약을 좀 줄이게 됐고 먹거리로 이런 이제 야채나 직접 기른 채소로 먹게 되면서 또 이제 뭐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증상도 조금씩 줄어들더니 지금은 이제 많이 깨끗해져서 지금은 올라오지 않죠, 아토피. 가까운 곳에서 흙냄새를 맡고 자란 먹거리가 보여준 놀라운 효과. 대자연의 기가 살아있는 음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담양의 한 요양병원. 암 환자들이 요양을 하면서 자연 치유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환자들은 전원 생활을 하면서 각종 나물과 약초를 직접 재배해 먹습니다. 좋은 땅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란 먹거리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자들이 먹는 음식은 청정지역 담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항암 작용이 뛰어난 음식 재료를 까다롭게 골라내 식단을 만들고 병을 치료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때문. 식습관을 바꾸면 암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백혈구와 림프구 수치가 모두 상승해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고서인 청근방에서는 질병이 있으면 먼저 음식으로 치료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약으로 치료하라 라고 할 정도로 질병 치료에 있어서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요즘 말하는 식약동원인 셈입니다. 오염된 지역에서 자란 채소와 깨끗하고 신선한 청정지역에서 자란 채소는 분명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암 치료에 있어서 유기농, 친환경 농작물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낸 황금빛 밀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대표 식량인 밀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31kg을 소비해 쌀 다음으로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은 값싼 수입밀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몸과 우리 땅에 맞는 토종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옛날 모닥불에 노릇노릇 구워 먹던 밀. 손으로 호호 불어가며 입안에 탁하고 털어넣던 그 맛이 그립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우리밀 문화축제. 다양한 우리 밀 제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추억의 맛을 되살립니다. 맛과 영양으로야 수입밀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2배 이상 비싼 가격이 문제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수입밀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 오히려 우리의 맛이 생소합니다. 옛날에는 밀가리가 우리 밀가리는 빨갛고 수입산은 흑하고 그게 그놈이 더 맛있는지 알았더니 요새 본게 요놈이 더 맛있어요. 4,000km를 달려온 수입밀과 4km 내에서 생산된 우리밀. 안전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밀이 태평양을 건너는 데는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습기가 많은 바다를 지나오기 때문에 살충제나 방부제가 뿌려집니다. 예, 현재 이 밀이 광주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입니다. 품종은 이제 찰밀, 신미찰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밀들은 이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을 지나오기 때문에 병충해에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하지 않는데 한때 우리의 주식이었던 밀. 최근 들어 건강식품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밀의 자급률은 불과 1.9%. 제2의 주식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 강대국들, 선진국 중에 식량 자급하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남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하면서 작년도 통계만 가지고 말하면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 돈 주고도 사오지 못하는 사태가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땅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심으셨던 모종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만큼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땅에서 살지만 땅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곁에 있기 때문에 귀한 줄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땅을 파고 배추를 이렇게 심는 거야, 모종을. 땅에다. 아이들은 땅의 소중함을 체험하면서 더불어 생명의 신비를 알아갑니다. 애들한테 흙 냄새도 맡게 해주고 직접 모종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자라는지 과정도 보여주고 싶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연을 놀이터 삼아 내 손으로 기른 먹거리를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선물합니다. 인간에게 먹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루 세 끼를 안전하게 먹는 것.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이제는 1차 산업이란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고 농업을 깔보거든요. 1차 산업이라고 아니죠. 이제는 농업이야말로 1차 산업, 2차 산업, 6차 산업까지 됩니다. 1, 2, 3 버텨보세요. 6이죠. 1, 2, 3 곱해보세요. 6이에요. 농업은 이제는 미래 산업, 6차 산업입니다. 농업이 미래다!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땅. 그 땅을 되살리기 위한 미생물의 수고로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거뒀습니다. 다시 생명력을 회복한 건강한 땅 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